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공인중개사는 계공과 다른 개념이다. 다르죠? 네. 공인중개사는 뭐, 계공은 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계공은요? 등록한 자니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번이 맞네요.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다를 수 있죠. 자격 취소 처분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대장 때문에 그렇죠.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야 돼요. 취소 몇 년 몇 월 며칠 취소하였다. 뭐 이런 거 기재해야 되니까. 3번 금지산자 혹은 이제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요게 이제 그 8월 29일 날부터 빠져요. 뭐가 빠지냐면 금지산자랑 한정치산자는 없어지고 시험에 나온다면 무조건 뭐로 나올 거냐면 피성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무튼 걔네들이 결격 사유죠. 근데 얘네들이 결격은 결격인데 뭐 할 수 없는 결격? 등록과 고용이 될 수 없는 결격.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이지. 근데 얘네들이 시험을 봐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요. 시험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 뭐 상태가 어떤 날 갑자기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냥 나 시험 보겠다. 시험 볼 수 있죠 뭐. 자, 4.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니면 있다. 있다. 외국 국적 뭐 시험 보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잘 보면 뭐가 되죠? 공인중개사. 그럼 얘가 계공도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결격만 없으면 계공도 당연히 되고요. 5번 2008년 10월 28일 날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있었대요. 그럼 얘가 몇 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되어야 되냐면 5년간 이제 응시 자격이 제한이 돼야 되는데 그 5년을 따질 때 시험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럼 뭐 한 날로부터 따져? 무효처분. 중간에 무효처분이 언제 떨어졌는지는 일단 알 수는 없죠. 그런데 2011년이면 몇 년만 딱 계산한 거냐면 3년만 계산한 일단 연도도 틀렸고요. 그리고 날짜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 뭐 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요? 무효처분.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일로부터 대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무효처분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5번도 당연히 틀렸고요. 2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뭐 그랬다 그랬죠. 1번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도 시험 볼 수 있고 만 13세인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형 살고 있는 사람,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 보는 거는 교도소장이 허가하면 나와서 보면 됩니다. 4.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무효처분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얘는 시험 볼 수 없네요. 무효처분 되면 5년간은 시험 볼 수 없으니까. 5번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된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못 볼 텐데 3년이 경과됐으니까 시험 보는 거 맞고요. 3번 문제 자격 시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권자가 되나요? 네, 원칙 그렇고 2. 국장도 시험의 시행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거기다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끝에다가 뭐라고 좀 적어주실 거냐면 예외. 그러면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 예외 국장. 그럼 1번과 2번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 시행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자,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시도지사와 국장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는 건 이제 뒤에서도 나올 건데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잘 나와요. 지문으로. 그러면 원칙 누구? 예외 누구?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국장. 그걸 혼동해서 출제 굉장히 잘하니까 바꿔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고. 3. 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기도 원칙 맞아요. 구분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따로따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5월쯤에 1차 보고요. 6월쯤에 1차 합격성을 발표해. 그러니까 5월쯤에 이제 1차 붙고 그 합격성을 발표해 10월쯤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2차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주택관리사, 사법고시 뭐 모든 그 국가고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독 뭐만 공인중개사만 지금 이 원칙으로 보는데 같이 보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보면 이게 또 많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한 번에 그냥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 따로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훨씬 좋지. 왜 훨씬 좋아요? 1차만 일단 집중해서 붙고, 또 뭐 떨어지면 계속 1차만 하면 되고, 붙으면 2차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은 바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바뀔 거고.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게 원칙. 원칙은 그래요. 1차 붙고 2차를 보는 것이 원칙. 모든 국가고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함정 하나 걸렸습니다. 매년 1회가 아니고요.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과 무슨 말은 다른 거예요. 1회와 그죠? 1회 이상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1회 시행한다 그러면 한 번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러면 두 번 봐도 되고 뭐 여러 번 봐도 되는 뭐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봐도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1년에 두 번 본 적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15회 때 5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교실이 몇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공인중개사 학원이 대부분 다 중소업체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년도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뭐죠?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같은 강의실에다 놓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15회 시험에 떨어진 친구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초짜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됐을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15회 그 추가 때 들어온 사람도 사실 피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되게 세게 나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해 또 합격률이 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많이 떨어지고 이쪽이 이제 원래 15회 때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붙었죠. 아무튼 뭐 한 번 보는 게 일단 뭐 제일 지금처럼 하는 게 수월하긴 한데 두 번 보고 그러면 좀 복잡해지죠, 일이. 39페이지 오시면 4번에 자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현재 교도소에서 징역형으로 수용 중에 있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할 수 있고. 2번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이러면 그 원칙 누구 예외 누구를 말한다고? 원칙 시도지사 예외국장을 말하는데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국가고시는요 90일 전 공고하도록 이제 통일됐어요. 모든 국가고시는 며칠 전 공고? 90일 전 공고. 60일 전 공고 아닙니다. 90일 전 공고. 아마 조만간에 이 공고가 뜰 거예요. 확정 공고. 진짜 확정 공고에 뭐 별다른 건 없고 이미 이제 예정 공고가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 아마 이제 그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응시료 얼마 받을 건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해주는 거죠. 특별한 건 없고요. 3번 자격시험에 부정한 수단으로 합격한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설 등록을 했다면 부정시험을 이유로 당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3번 문항과 관련해서요.
밑에 3번을 빼가지고 밑으로 한번 빼볼게요. 바로 밑에다가.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격을 어떻게 부정하게 취득한 거예요. 뭐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자격을.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중개업 등록을 했다는 말이야. 예,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지금 손을 써야 될 상황이에요? 예? 자격을 취소해야지. 왜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부정취득이 자격 취소 사유니까요. 그죠? 예, 그럼 자격 취소. 그럼 자격 취소가 되면 뭐에 걸려요? 결격 사유에. 그러면 뭐 취소?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중요한 질문. 이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등록 취소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무조건 다 취소.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부정한 거니까 싹 없던 걸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다 하여야 한다. 해서 3번은 부정시험을 이유로 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하는 게 맞아요? 등록 취소해야 돼. 결과적으로는 부정 취득이니까 싹 취소. 4.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등록 절차 없이 주어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대. X. 그냥 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들어가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중개업에 영위할 수 있어? 뭐 등록하고 하거나 아니면 소공이 돼서 하거나 해야죠. 5. 국장도 시험 시행 기간에 장이 될 수 있다. 원칙 예외.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5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문제 5번 가볼게요.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이제 그거 보시기 전에 하단 여백에다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막연하게 몇 점 맞으면 합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60점 맞으면 합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 규정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1차는 절대평가인데 예외 없는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럼 뭐 없이? 꽈락 없이. 그러니까 꽈락 없이라는 건 과목별로 40점 넘겨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되면 언제나 합격인가요? 예, 언제나 합격입니다. 그 대신 뭐가 있으면 안 돼?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민법 100점 합격은 20점 맞았대요. 그러면 불합격이야. 왜 불합격이야? 꽈락이니까. 민법 80점 합격은 40점 맞았대요. 합격이야. 왜? 꽈락 없고 평균 60점 나오니까. 둘 다 60점 맞았대. 그래도 관계없고. 근데 2차는 원칙은 절대평가인데 이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거든요. 원칙은 똑같아. 1차랑. 그래서 뭐 없이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게 맞고 근데 2차는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로 할 수도 있냐면 상대평가로 갈 수가 있어요. 2차는 상대평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상대평가를 하려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알려줄 필요 없어요. 알려줘야지. 그래서 사전 공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얼마 전 그 국토부 담당 과장이 토지국 담당 과장이 기자들 뭐 기자회견은 아니고 뭐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자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대평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담당 과장이 얘기를 했고 기자가 아주 똑똑한 기자가 뭐를 물어봤냐면 그럼 몇 년 전에 공고를 해주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담당 과장이 실무 과장이니까 그 사람이 결정하면 몇만 원 하면 된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국토부 1차관이 이런 우리 시험 보는 거에 관심? 국토부 1차관이 우리 시험 보는 거에 관심?
없지. 뭔 관심 있어? 전혀 관심 없지. 1차관이면 되게 높은 사람인데 이런 거 관심 없잖아. 그럼 담당 과장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건데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이로 봤을 때 좀 고연령층이 좀 많은 시험이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1, 2년 시간을 주고 바꾸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기간은 5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걸 이제 연구 용역을 외주를 준 거야.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가 있어 없어? 네? 문제가? 왜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중간에 붙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 문제 없잖아. 그죠? 문제 없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자격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안에 붙어야 돼. 5년 안에 붙을 건데 올해 붙으라고 올해. 예? 예, 왜? 올해 붙어야 가장 합격권에 근접해 있는 상태가 올해니까. 그잖아요? 내년에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붙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대평가로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1차가 좀 중요해 보여요? 2차가 중요해 보여요? 2차가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왜? 1차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냥 2차는 그냥 절대평가야. 몇 점만 맞으면.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1차는 이제 안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2차는 왜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고득점이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2차 선생들이 좀 이렇게 각광받잖아. 지금은 2차 선생들은 완전히 껌이잖아, 껌. 예? 예. 지금은 막 1차 선생들만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예, 학원에서 그렇다는 거야. 모든 스케줄도 다 1차 선생 위주로 맞추거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차 선생이 무슨 뭐 요일날 나 힘들어 뭐 나 좀 쉬고 싶어 그러면 2차 과목으로 바꿔버린다고. 그럼 바꿔줘야 돼 우리는? 예, 그래야 돼. 예, 예, 예. 그게 모든 게 다 1차 이게 맞춰야 돼,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이제 전세가 역전될 거란 말이에요. 2차 위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취득했다고 보고, 1년에 한 뭐, 1000명, 2000명, 요 정도만 뽑아야지. 너무 많이 뽑잖아. 예, 2만 명씩 뽑는 게 너무 많지. 그죠? 전 국민을 공인중개사화 시킬 필요가 없잖아. 예?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인데, 예, 희소성이 있어야지. 예, 뭐 그런 얘기고, 1번부터 볼게요. 1차 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매과목 40점을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꽈락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전과목이라고 해봐야 2과목밖에 없는 거죠.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된다. 그렇습니까? 예. 이걸 무슨 평가라 그래? 절대평가. 술판을 잠깐 보면 1차는 무슨 평가밖에 없다고요? 절대평가. 1번은 맞았어. 그래서. 그런데 2번은 2차 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전과목 3과목 있죠. 그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틀렸단 말이에요. 뭐가 틀렸어? 예외가 있어. 예외가. 그 예외가 바로 3번,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그 3번, 4번, 5번을 묶으세요. 왼쪽으로 묶어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하면 반드시 불리한 상대평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 유리한 상대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3번은 2차 시험에 있어서 시험 시행 기간에 장이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슨 인원을 공고했다네?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요게 이제 채색해 주시고 요게 가장 유력해요. 요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데 선발 예정 인원을 만약에 2,000명을 뽑겠다고 공고해 버리면 이게 순수한 의미의 상대평가야. 그러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돼? 2,000등 안에. 내가 만약에 2001등 했으면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의미의 상대평가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 불리. 이건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불리해? 내가 2,00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한 85점 뭐 정도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중개사법 하나 틀려야 되고, 예? 공법에서 한 4개 정도 틀려야 되고, 그잖아요. 예. 공시법에서도 한 5개 정도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85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5개, 6개. 쉽지 않은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2000등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4번하고 5번을 잘 보세요. 4번은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대. 그 두 번째 줄 끝부분이네. 최소 선발 인원에 미달한다. 그러면 뭐를 공고를 하는 거지?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대. 그러니까 못 뽑아도 뭐 10,000명은 뽑겠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내가 몇 등 안에 아니 이제 몇 점 맞으면 다 무조건 합격인데. 그러니까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그 인원에 만약에 미달하면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그러면 60점 안 되는 사람들도 합격시켜 주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뽑겠다라는 인원에 미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대 평가는 좋은 거야. 최소 선발 인원인 말을 붙인 거는. 5번도 마찬가지.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했다. 첫 줄 끝부분에. 그런 말 나오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합격자를 결정해 보니까 10%를 합격 처리해 주기로 결정했거든요. 근데 10%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60점 안 맞은 사람 중에서도 모아줘야지. 예, 그래서 그 인원을 맞춰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순수한 상대평가가 뭐예요? 3번이야 바로.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른 애 같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갈 조짐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기억해 주실 거고 조심하실 거는 1차에는 무슨 평가가 없다는 거. 상대평가가 없어. 1차는. 근데 상대평가는 무슨 2차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페이지 가시고요. 6번.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청문은 누가 하고 취소는 누가 하고? 예. 그걸 위에다 한번 좀 적어볼게요. 뭐랑 묘가 다를 때 교부한 시도랑 사무소 시도가 서로 뭐 할 때? 다를 때. 자, 교부하는 뭐 하고?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이런 처분을 하고. 그죠? 얘는 뭘 하고? 청문도 하고 또 의견 제출 기회 이런 거 주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청문을 했다면 얘한테 알려서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취소하라고 하는 거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다면 얘한테 알려서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응? 얘한테 알려서 정지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하고 계시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뭐 하고 뭐 하는 거야? 취소하고 정지하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무소 쪽에서 뭐 하고 뭐 한다고? 청문도 하고 의견 제출 기회 같은 것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사무소 쪽에서 청문도 하고 자격도 취소한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사무소 쪽은 뭐까지만? 청문까지만. 취소는 누가? 교부한 쪽에서밖에 못해요. 1번 틀렸고 2. 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단락 끊고요. 신규 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규 등록은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되잖아. 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뭐 할 위험성이 있어요? 오인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명칭은 무슨 명칭이라고? 유사한 명칭이다. 뭐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거 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3.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무자격자는 원래 계약서 쓰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이 판례 지문인데 이 판례 지문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용어를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공인중개사라고 주어를 빼면 안 되는 게
개공이라고 해야 문장이 완벽하게 맞거든. 그러니까 누가 계약서를 쓰는 거야? 개공, 응? 네, 혹은 소공. 근데 지금 그런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서 그냥 공인중개사. 이제 이렇게 하면 속뜻이 뭐냐 이거지. 여기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속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그렇죠.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이랑 소공을 합쳐서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한 거라고. 근데 원래 얘네들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를 누가 썼대? 무자격자가 썼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양도 대여로 보는 거예요. 뭐를 빌려준 거로 본대? 자격증 빌려준 것으로 본다. 누가 누구한테 빌려준 거로 보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무자격자한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거죠. 4번 현행법령상 소공에 대한 행정처분인 자격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제도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 뜻이고 5번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처분은 부과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하잖아요. 근데 뭐는 없대? 형벌은 없다. 형벌 없습니까? 예, 형벌은 부과하지 않아요. 형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 취득은 뭐만 취소? 자격만 취소. 거기 밑에 여백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법에서 부정이라는 말이 취득이라는 개념도 붙을 수 있고 등록이라는 개념도 붙을 수 있어요. 부정 취득, 부정 등록. 근데 부정 취득은 뭐만 취소? 자격만 취소. 그런데 부정 등록은 뭐를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플러스 3년 3천의 형벌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제 느낌이 부정자 들어가면 다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형벌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근데 부정 등록은 뭐는 있지만 형벌은 있지만 부정 취득은 뭐는 없어. 형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자격만 취소되는 거다. 이것도 좀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7번이요.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이 시험은 국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거 틀렸네요. 국장이 시행하는 게 원칙 아니고 예외입니다. 예외. 예. 예외랑 원칙이랑 바꿔가지고 출제 굉장히 잘한다 그랬고요. 2번.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으로 28,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28,000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그죠? 큰 돈이지. 근데 그 큰 돈을 국가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 꿀꺽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시험 안 보면. 근데 단계가 있어요. 원서 접수 중에 취소하면 그건 다 돌려주는 거지. 접수 중에니까. 근데 이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며칠? 7일 안에 취소하면 얼마? 60%. 그러면 얼마는 국가가 먹고 40은 먹고 60%는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 50%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거. 자, 3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1회 이상 시행하는 거 맞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자리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세요. 의결사항이에요. 시험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의결사항입니다. 시험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의결사항이에요. 질문. 정책심의위원회는 누가 어디에다가 둘 수 있죠? 국토부에. 누가 위원장이죠? 제1차관이. 그럼 제1차관이면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이지? 국장 눈치 보잖아.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누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하지?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그럼 누구한테 눈치 볼 수밖에 없네? 국장이. 그럼 누가 정하면 정해지는 거네? 국장이 정하면 정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정함이 시도지사의 구속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은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나 시험 볼래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야. 국토부에서 그냥 안 보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이것도 국토부에서 정해버리면 돼. 이것도 누가 의결사항이야.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이렇게 가겠다는 거 의결사항이니까 모든 권한, 실질적인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장이 이제 결정하면 다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3번을 종합해 보면 시험 시행 주기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볼 수 있고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4.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채색을 좀 한번 할게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거기다가 별표 한번 할게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요. 법 밑에 뭐 있죠? 시행령. 시행령 같은 말로 뭐라 그래? 시행규칙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요. 법률에는 제재, 이런 제재 이런 것들을 법률에다 둬요. 제재는 세 가지 제재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있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법률에 둬야 합니다. 시행령에 이제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데 무슨 사항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주 많은데 예컨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든지 또 뭐 등록 기준, 그죠? 또는 확인 설명할 사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 전부 뭐에? 시행령에 들어가. 무슨 사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는 이제 모든 서식이 여기로 들어가요. 모든 서식이 여기에 들어가요. 무슨 사항, 서식 이런 거 두 개 되게 중요해. 문제를 풀 때 이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4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사항이라고 했잖아.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뭘로 정한대? 대통령령. 같은 말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4번 맞고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취소 먹고 몇 년간은 시험 볼 수 없다.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오른쪽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판례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뭐 하는 거?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시험 이제 잘 보셔서 자격증 받을 거잖아요, 올해. 그렇죠? 예.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자격증 받을 거 맞죠? 예. 그럼 제일 먼저 누구 보여주고 싶어요? 친정 엄마를 보여주고 싶다. 이제 예를 들어서 친정 엄마가 시골에 계신데 친정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친정 엄마가 이거 일주일만 좀 놓고 가.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엄마 뭐 하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 노인정 가서 자랑하려고. 빌려주고 왔어,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양도대여로 처벌받는다, OX. 왜 X? 그게 이제 기준이 필요하잖아, 기준이. 그럼 친정엄마는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행사하려고 그걸 빌린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자랑하려고. 그런 거는 대여가 아니다. 이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기준. 2번은 아까 나왔던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누가 말하자면 그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인감만 찍었대. 무자격자가. 예.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중개보조원 보고 계약서 쓰게 만들면 양도대여로 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개공도 처벌하고 중개보조원도 다 처벌하고 양도대여로 처벌하는 거니까. 해서 계약서 같은 거는 반드시 누구만 써야 돼. 개공이나 소공만 써야 돼. 자격 없는 사람이 쓰고 그러면 양도대여로 보는 거예요. 3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자금은 공인중개사가 투자한 거예요? 무자격자가 투자한 거예요? 무자격자가. 돈 내도 돼? 예.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여기까지를 동업이라고 하죠. 자, 누구랑 누가 동업한 거죠?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 없는 사람이 동업을 한 거야. 그럼 자격 있는 사람은 뭘 대고? 자격을 대고, 무자격자는 돈을 댄 거예요. 동업하는 거. 동업하는 거 나빠요? 안 나빠. 예. 뭐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나쁘진 않죠. 자,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업무를 했대. 그렇죠? 무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X, X. 그러니까 2번 판례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면 양도대여를 본다 그랬잖아. 근데 3번은 누가 계약서를 썼대?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럼 상관없는 거지. 그건 동업이니까. 단순 동업이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형식 중요하지 않고 실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5.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파고 다니면 무슨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겠다. 유사 명칭. 자, 9번이요. 양도대여의 제재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격증을 양도했대요. 자격증 양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된다. 된다. 왜? 자격 취소는 기속적 취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늘 틀려.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되는 거야. 취소된다. 하여야 한다. 1번 틀렸고 2번. 자격증을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병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징역형과 벌금형을 둘 다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병가 안 됩니다. 3. 자격증 대여는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다. 정지 아니고 취소 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4.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 취소는 절취야 무조건 반드시 취소되는 게 맞고 몇 년 몇 천의 형벌까지 병가 1년 1천의 형벌까지 병가 4번 맞죠? 5. 자격증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제재 규정이 없다. 양수한 자도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별표 하나 하시겠습니다. 이쪽 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문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부터 끝까지 채색 한번 할게요.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에다가 채색하시고 거기다 별표도 한번 해볼게요. 뭐 조심하셔야 돼요? 둔다라고 주는 거 조심하셔야 돼. 둔다 아니고 둘 수 있다가 맞아. 왜냐면 정책이라는 건 없어도 그만인 거지 뭐. 정책 없이도 잘 굴러가잖아. 예? 박원순 시장도 3선이나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이것저것 안 해도 좋아하잖아. 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5명으로 구성한다 어때? X 19명으로 구성해도 안 되고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이 다 있습니다. 3번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일단 거기까지 OX X 국장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되고?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거예요. 국장이 이거 위원장 아닙니다. 위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서 국장이 뭐 하거나 뭐 임명하나 뭐 이쪽 요거 맞아. 네, 근데 앞에가 틀렸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국장이. 네, 왜냐면 차관도 장관의 명령 받아야 되고 뭐 그 위촉이나 임명받은 사람도 국장 때문에 된 거니까 아무래도 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자, 4번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한대요? 2년.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 보궐위원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 읍액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이거 한 번 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무슨 규정 없다? 예, 연임 규정 없어요.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럼 연임 규정이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어떤 위원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연임이 돼요. 몇 번만? 한 번만 해서 4년까지 가능한데 이건 한 번밖에 못해요. 5번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대.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상대평가니 뭐 시험을 안 보느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누가 의결로 정한다 그랬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런 건 시도지사가 따라야 돼? 안 따라도 돼? 따라야 돼. 네. 그래서 5번 문항에다가 따로 별표 한번 할게요.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항입니다. 왜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행권자잖아요. 네. 근데 누가 결정을 못 한다는 거야. 시도지사가 결정을 못 하고 중차지한 것은 다 누가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11.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가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잡을게요. 1번에 자격을 뭐 취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업의 육성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 보수 동그라미, 그리고 4번은 책임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진출하려고 하겠어요? 그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에 그 산업을 뭐 하는 일? 육성. 근데 어떻게 그 산업을 육성할 거냐면 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돼. 보수.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받다가 사고 치면 뭐 해야 돼? 책임지는 거. 이렇게 네 가지죠. 이제 이걸 그냥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흐름으로 취득, 육성, 보수, 책임 이렇게. 근데 5번에 가봤더니 자격 취소니 자격 정지니 이런 것들은 다 제재잖아요. 제재. 예? 제재는 다 어디에 두어야 해? 법률에 두어야 해. 예? 제재는 무조건 법률에. 그러니까 누가 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막 이렇게 아무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하자 이런 거 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1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애워서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몇 명에서 몇 명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7명에서 11명이에요. 근데 7명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해보고 그 7명인데 7인이면 가능하죠? 위원장 포함해서 7인. 근데 여기가 모두 공인중개사인 거야. 모두 공인중개사. 얘네들이 들어가서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응? 뭐라고 결정하겠어? 시험 3년에 한 번씩만 보자.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3년에 한 번 볼 때도 무슨 평가로 하고 상대평가로 하고 1년에 100명만 뽑자. 라고 결정하고도 남지 이 인간들이. 그죠?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은 다 뭐니까? 자격이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 누가 못 들어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애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면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자격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수립해야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되는데 3번에 누가 안 된다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 예.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그 진도표 벽에 있는 대로 예습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